이 이야기는 2003년 겨울 서울의 한명문 사립고등학교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이지우는 반에서 가장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어요. 키도 작고 말도 잘 못하는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항상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런 지훈을 괴롭히기 시작한 건 같은 반의 최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은 집안도 잘 살고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는 학교의 인기 학생이었어요. 그런 준혁이 지훈을 처음 건드린 계기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체육 시간에 지훈이 실수로 준혁에게 공을 맞췄던 거죠. 야, 이지훈. 너 일부러 그런 거야? 준혁의 한마디는 지훈의 3년간 지옥 같은 학교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 수준이었어요. 책을 숨기거나 급식비를 뺏거나 복도에서 어깨를 치고 지나가는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괴롭힘의 강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준혁과 함께 어울리던 김성우, 박민재도 함께 합세했어요. 성우는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었고 민재는 유명한 변호사 아들이었습니다. 이들 셋은 학교에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지훈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된 2004년 괴롭힘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지훈을 화장실에 가둬놓고 물을 끼얹었고 체육복을 숨겨서 체육 시간에 창피를 당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지훈의 일기장을 훔쳐서 반 전체에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지훈이 같은 반 여학생 한소희를 좋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준혁은 그 내용을 크게 읽어서 반 전체가 듣게 만들었죠. 소희는 그 자리에서 징그러워 죽겠다고 말했고 반 전체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지훈은 그날 이후로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며 거의 한 달을 결석했죠. 담임 선생님이 집에 찾아왔지만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훈은 졸업까지 겨우 버텼지만 대학 입시에 집중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지방의 작은 대학으로 진학하게 됐죠. 하지만 지훈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한이 깊게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2024년 현재 이지훈은 40세가 된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IT 분야에서 독특한 아이디어로 성공을 거둔 지훈은 현재 직원 200명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훈은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헬스를 시작해서 몸을 만들었고 말하기 연습을 통해 당당한 목소리를 갖게 됐어요. 무엇보다 사업 수완을 키워서 경제적 성공을 이뤘죠. 하지만 지훈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고등학교 때 자신을 괴롭혔던 최준혁, 김성우, 박민재에게 복수하는 것이었어요. 지훈은 20년 동안 이들의 행적을 꾸준히 추적해왔습니다.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이들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죠. 최준혁은 현재 아버지의 건설회사를 이어받아 중견기업의 대표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사 경영은 그리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고 은행 대출도 많은 상태였죠. 김성우는 대기업에 취업해서 과장 직급까지 올랐지만 승진이 막혀 있는 상태였어요. 부인과 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한 셀러리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우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박민재는 아버지를 따라 변호사가 됐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작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민재 역시 숨기고 싶은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지훈은 이들 각각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드디어 복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타겟은 최준혁이었습니다. 지훈은 준혁의 건설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어요. 투자자로 접근한 것이죠. 물론 지훈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회사 DK캐피탈의 이사 김동현입니다. 준혁은 지훈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훈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키도 커지고 몸도 좋아지고 말투도 완전히 달라진 지훈을.
과거의 그 초라한 학생과 연결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은 준혁에게 50억 원 투자를 제안했어요. 자금난에 시달리던 준혁에게는 담비 같은 제안이었죠. 하지만 지훈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투자 조건으로 지훈은 까다로운 요구사항들을 제시했어요. 공사 일정, 자재 품질, 시공업체 선정 등에 대해 세세한 조건을 달았죠. 준혁은 돈이 급했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제시한 조건들은 실제로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공사 일정은 너무 촉박했고 자재 품질 기준은 너무 높았습니다. 결국 준혁의 회사는 계약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됐죠. 지훈은 이를 빌미로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 금액은 투자금의 2배인 100억 원이었어요. 준혁은 당황했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결국 준혁의 회사는 파산 위기에 몰렸어요. 100억 원이라는 거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거든요. 준혁은 지훈에게 사정했지만 지훈은 냉정하게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두 번째 타겟은 김성우였어요. 지훈은 성우가 다니는 회사의 협력업체로 접근했습니다. 성우의 부서와 거래를 트는 방식으로 관계를 시작한 거죠. 지훈은 성우에게 좋은 조건의 거래를 제안했어요. 성우로서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거래 과정에서 성우를 점점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였어요. 지훈은 성우에게 접대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회식 정도였지만 점점 수위가 높아졌어요. 룸살롱, 골프 접대, 심지어 해외여행까지. 성우는 거래 성사를 위해 지훈의 요구를 모두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지훈이 치밀하게 계획한 함정이었어요. 모든 접대 과정이 증거로 남도록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됐죠. 성우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우는 실수를 하나 저질렀어요. 회사 기밀 정보를 지훈에게 누설한 것이죠. 더 좋은 조건을 얻기 위해 경쟁사의 정보를 살짝 흘린 거였습니다. 지훈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우의 기밀 누설 증거와 함께 그동안의 모든 접대 내역을 성우의 회사에 제보했습니다. 익명으로 말이죠. 성우는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기밀 누설과 부정접대라는 중대한 징계 사유였거든요. 더욱이 이런 사실이 업계에 퍼지면서 성우는 다른 회사 취업도 어려워졌습니다. 세 번째 타겟은 박민재였습니다. 민재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 달랐어요. 지훈은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으로 민재에게 찾아갔습니다. 지훈이 의뢰한 사건은 복잡한 계약 분쟁이었어요. 수임료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민재는 기꺼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역시 지훈이 만들어낸 가짜였어요.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훈은 민재에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증거 조작이나 위증 같은 일들 말이죠. 민재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지훈이 제시하는 거액의 성공 보수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민재는 지훈의 요구를 들어줬어요. 하지만 이 역시 지훈의 함정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녹음되고 기록됐죠. 지훈은 민재의 불법행위 증거를 변호사협회에 제보했습니다. 민재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평생 쌓아온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이렇게 세 사람 모두를 궁지에 몰아넣은 지훈은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기로 한 것이죠. 2024년 11월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세 사람을 고급 호텔의 VIP룸으로 불렀어요. 준혁은 투자 문제 논의차, 성우는 새로운 일자리 제안을 받았다며 민재는 법률 자문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셋이 한자리에 모인 걸 보고 어리둥절해하는 순간 지훈이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네요. 지훈의 목소리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은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훈이 누구인지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혹시 저희가 아는 사이인가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아주 잘 아는 사이죠. 강남고등학교 2학년 5반, 기억나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드디어 눈앞의 남자가 누구인지 깨달았거든요. 네. 이지훈.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괴롭혔던 그 이지훈이에요. 지훈의 정체를 안 순간 세 사람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준혁은 당황해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성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이 없었어요. 민재는 오히려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잠깐, 어디 가세요? 아직 할 이야기가 많은데. 지훈의 차분한 목소리에 민재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뭔가 거부할 수 없는 압박감이 느껴졌거든요. 지훈아, 그때 일은 우리도 어렸을 때 일이잖아. 지금 와서 뭘? 준혁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지훈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어렸을 때라고요? 저에게는 인생이 바뀔 만큼 큰 상처였는데 말이죠. 지훈은 차근차근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겪었던 우울증, 대인기피증, 그리고 그 모든 걸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말이죠. 여러분 때문에 저는 20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무서워했죠.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줬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복수를 계획한 거예요. 20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죠. 지훈은 각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고 어떻게 함정에 빠뜨렸는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준혁의 투자 사기, 성우의 접대 함정, 민재의 불법 행위 유도. 모든 게 계획된 복수였다는 거였습니다.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민재가 소리쳤지만 지훈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미쳤다고요? 여러분이 저에게 한 짓은 뭐였나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그냥 잊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지훈의 말에 세 사람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지훈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고 살았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제가 겪었던 그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될 거예요. 지훈은 각자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준혁의 회사 파산 위기, 성우의 실직, 민재의 변호사 자격 박탈 위기. 모든 게 지훈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단해요. 여러분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무릎 꿇고 빌어보세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자존심 때문에 쉽게 무릎을 꿇지 못했어요. 특히 민재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너도 법적 처벌을 받을 거야. 사기죄, 업무방해죄. 증거가 있나요? 지훈의 한마디에 민재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훈은 모든 일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했거든요. 비록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 준혁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지훈아. 정말 미안해. 그때 우리가 잘못했어. 준혁의 사과에 성우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20년 늦었어요. 그때 사과했다면 모를까, 지금 와서 하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훈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훈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한소희가 서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지훈이 좋아했던 그 소희였습니다. 소희야, 너는 왜 여기에? 너의 복수 계획을 알고 있어. 그만해, 지훈아. 소희의 등장은 지훈에게도 예상치 못한 변수였어요. 소희는 어떻게 이 일을 알게 됐을까요? 사실 나도 그때 일을 후회하고 있었어. 너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한 걸. 소희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지훈에게 연락을 시도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훈이 연락을 받지 않았고
결국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했어. 준혁이네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고 성우가 회사에서 쫓겨나고 모두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들이었거든. 소희는 지훈의 복수를 눈치챈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이죠. 지훈아, 복수는 또 다른 상처만 만들어낼 뿐이야. 그만해. 소희의 말에 지훈은 흔들렸어요. 20년 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왔던 첫사랑의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걸 희생했어. 이제 와서 그만둘 수는 없어. 그때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지훈의 어머니였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왔어. 지훈의 어머니는 아들이 20년 동안 복수를 계획해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내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여기 오셨어요? 아들아, 그만해. 복수는 너만 더 힘들게 할 뿐이야. 어머니는 지난 20년 동안 지훈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아들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저는 복수를 해봐야 내 상처가 아물지는 않아. 오히려 더 깊어질 뿐이야. 어머니의 말에 지훈은 무너져 내렸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분노와 원한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준혁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지훈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준혁은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성우와 민재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로소 자신들이 한 행동의 무게를 깨달았던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로 사과하고 싶어. 돈으로 보상할게. 내가 원하는 만큼.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됐어요. 복수는 여기서 끝이에요. 지훈은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증거들을 삭제했어요. 준혁의 회사를 파산시킬 수 있는 계약서, 성우를 영원히 매장시킬 수 있는 자료들, 민재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시킬 증거들. 모든 걸 없애버렸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지훈은 세 사람에게 마지막 요구를 했어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면 도와주세요. 세 사람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해요. 그날 밤, 네 사람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고등학교 시절의 상처들, 그 후의 삶, 그리고 각자의 후회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혁은 사실 자신도 집안의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고 그 스트레스를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 풀려 했다고 고백했어요. 성우는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따라했다고 했고 민재는 그냥 재미있어서 했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때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 지훈아. 우리가 너무 어리고 무지했어. 그날 이후 네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훈은 복수를 포기하는 대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소희와도 다시 연락을 시작했고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갔어요. 그리고 1년 후 둘은 결혼했습니다. 준혁, 성우, 민재도 각자의 삶을 다시 정리했어요. 준혁은 회사 경영 방식을 바꿔서 직원들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었고 성우는 새로운 직장에서 후배들을 도우며 일했습니다. 민재는 법률 지식을 활용해서 괴롭힘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재 5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됐고 오히려 더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됐어요. 지훈은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복수를 끝까지 실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말이죠. 아마 모든 사람이 불행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복수는 정말 달콤할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또 다른 상처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지훈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 지훈은 자신과 같은 괴롭힘 피해자들을 도우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죠. 때로는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걸 지훈은 이제 확실히 알고 있어요.